그러면 일단 오늘 세미나 주제였던 이제 블록체인 UX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 해왔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뭔가 새롭게 인사이트를 조금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UX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UX를 설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제 UX 리서치 기반의 컴퍼니 빌더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계속 모든 기술들이나 서비스들을 UX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블록체인 UX 너무 재밌게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생각했었던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UX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X에 대해서 요새는 조금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음, 그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UX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로 사용자 경험, 즉 사용자에 대해 연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UX는 제가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디앱에 대한 경험을 설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술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통해서 조금 블록체인과 그리고 블록체인 사용자를 해석을 해보면, 일단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방금 이제 지훈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막 들어가면서 되게 다양한 시장과 도메인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사용자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도 서비스를 쓸 수 있구나, 혹은 이런 식의 뭔가 경험을 내가 획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에 대한 니즈가 커져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 규범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마련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블록체인 UX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블록체인 UX에 대한 걸로 썼는데, 그때 이제 실험하느라고 서베이를 돌릴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이 네 가지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친구들한테 혹은 지인들한테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서베이를 부탁을 했을 때, 너 블록체인 해? 그럼 나 코인 뭐 사야 돼? 너 코인 만드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정말 모두가 이렇게 한 번씩은 했었고, 이제 주변의 어른분들은 이제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너 나중에 어디 뭐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 씬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중들은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봤을 때도 왼쪽에 보시면 사실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때가 이제 19년도 연구여서 이 정도였는데, 이 이후에 이제 막 NFT, 뭐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서비스들이 많이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블록체인 얘기를 할 때 블록체인 이퀄 비트코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뭔가 화폐,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내 돈을 떼먹거나 혹은 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만 돈을 벌거나 하는 서비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사실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자체는 이제 신뢰가 필요한 서비스에 주요하게 적용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신뢰 서비스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기 어려운 신뢰 기술이라 하는 그런 뭔가 패러독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이라는 워딩 자체가 계속 조금 부정적으로 그 워딩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장벽과 그런 부정적인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우려들이 계속 상충하는 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바가 없고,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유저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뭔가 정량적인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인사이트 도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좋게 느꼈다더라,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쓰기 어려웠다더라 하는 식의 인사이트 도출 연구들만 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자 경험 설계를 할 때는 되게 자세한 서비스들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핀테크 쪽에서 UX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뭐 핀테크 경험 설계할 거야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핀테크에서 신뢰성이라는 그런 요인들은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 혹은 핀테크에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할지, 혹은 경제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획득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그런 연구들이 사실 거의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이제 해외 연구들인데, 해외 연구들도 되게 핏하게 뭔가 블록체인 UX라는 거를 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HCI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연구 방향성, 이런 식의 큰 주제의 리뷰 연구들만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블록체인 U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블록체인 UX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해왔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블록체인 UX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같이 조금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UX 오늘 이야기할 때 사실 사용자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 UX라는 게 이제 사용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용자의 포커스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용자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사용자를 어떻게 해석해서 그 사용자를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엄 같은 글들에 보면은 사실 뭐 되게 많은 UX 리서처들이나 혹은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블록체인은 이렇게 설계해야 돼라고 써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요소들은 좀 중복이 되기도 하고, 몇 가지 요소들은 그 분들만의 조금 특징적인 인사이트들이 담겨 있기도 한데, 되게 많이 미디엄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글들,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원래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다뤄져야 되는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취소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알림이라던가, 이 왼쪽에 있는 취소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알림이 사실 여기도 되돌릴 수 없는 작업 및 오류에 대한 제어, 그리고 여기도 실수 허용 및 예상, 이런 식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블로그에 한번 올리면 다시 취소를 하거나 다른 서비스들처럼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뭔가 언급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툴kit처럼 이렇게 뭐 정리가 되어 있다거나 사실 그런 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되게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식으로 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내용과, 그리고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용자를 고려해서 어떻게 적절히 추상화를 시킬 건지, 추상화된 서비스를 설계할 건지, 그리고 기본적인 전통적인 서비스들에서도 적용돼서 설계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어떻게 설계 같이 할 건지,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만 줄 수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 네 가지 토픽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설계, 그리고 블록체인 라이크 서비스 한 스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꼭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장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뭔가 경험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되뇌이고 있는 어떤
문장이에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문장인데 한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걸 행위로 옮기는 그 방식은 그 사람이 경험한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예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뭐 과장이 더해지거나 뭐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경험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할 때 처음에 배우는 그런 사용자들이 어떻게 실제 리얼월드를 해석하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일단 왼쪽에 있는 그 노먼의 세븐 스테이지 모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인텐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되게 많은 서비스들을 탐색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어떤 서비스 어떤 뭐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운동을 한다는 인텐션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막 찾겠죠. 그래서 서비스들을 비교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죠. 내가 이 서비스를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실제로 쓰는 액션들을 하고 그 서비스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 피지컬 시스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디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시스템을 직접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각을 하고 그 내용 본인이 이제 경험한 것들을 그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 인텐션과 이 서비스가 나한테 주는 경험이 일치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이제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처음에 일치했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인텐션이 얘가 만족을 못 해준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거를 전체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표시해 놓은 사용자가 경험하고 판단하는 세 가지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저게 사실 저희가 그냥 경험한다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뭔가 인터페이스를 보고 지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해석을 해가지고 인지하게 되는 그 되게 세분화된 과정들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퍼셉션과 코그니션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저 코그니션과 퍼셉션 사이에 있는 것들이 어떤 사용자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세상,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도 그 서비스를 다르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씀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 같은 어떤 유형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돌아가 보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복잡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정의된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서비스를 설계할 때 복잡도는 무조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복잡도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가지고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복잡한 기술로 편하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건지 아니면 기술이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부여할 건지 그 적절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에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는데 그 자원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복잡성을 사용자에게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A,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모든 복잡도를 가져가고 사용자에게 제일 편하게 되게 직관적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복잡도를 부여하되 그거를 덜어내는 방식을 사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비스에서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연구해야겠다 시작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지갑의 주소를 무조건 해시값으로만 받아서 이렇게 송금을 왔다 갔다 하게 했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인 주소가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호스팅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코인 주소도 저희 계좌번호 같이 조금 편한 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트링 값으로 바뀐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일단 서비스에서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들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왼쪽도 지갑이고 오른쪽도 지갑인데 왼쪽은 기존의 핀테크 회사 그 금융사의 지갑이고 오른쪽은 블록체인 지갑인데 사실 UI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최근에 다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계좌 모듈이라거나 그런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사실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내가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산의 값이 막 변하거나 그 변하는 기준값이 뭐 어디마다 다르거나 이러지 않는데 사실 블록체인 지갑에서 있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래소마다 일단 시세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 계좌의 인터페이스를 차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속성은 오히려 주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서비스 속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일단 인터페이스는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그런 정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서비스에서 그런 해시값 같은 그 주소값 같은 것들 그런 복잡도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제 사용자의 복잡도를 어떻게 덜어낼 것이냐 하는 건데, 저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 사용자의 맥락, 저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실 세계에 있는 기존의 사용자들이 써왔던 서비스와 비슷한 맥락으로 제공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어, 저 메모라이징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어, 퍼블리시 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써왔고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서비스들에 조금 더 익숙한지를 고려해서 그것들과 비슷하게 조금 인터페이스나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배워야 되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은 컨셉추얼 모델을 최대한 기존의 서비스와 비슷하게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세스라거나 방금 말씀드린 인터페이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서비스에서 차용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설계하기인데 이제 그냥 틀어내서 말을 하자면 그냥 UX, UI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 수용 모델과 통합기술 수용 이론 이렇게 두 개의 이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요소별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그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화면을 설계해야 되는지를 가볍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 기술 수용 이론이나 기술 수용 모델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 기술을 쓰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심리 관계를 나타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모델들을 다 합쳐서 뭔가 저희가 UX 요소들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보면 크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용성, 사용성, 그리고 외부적인 영향, 신뢰성, 그리고 가치, 감성 이렇게 총 6가지 큰 카테고리로 묶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사용자의 기술 지식 수준을 가지고
노비스 유저들과 그리고 어떤 크립토 유저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 유저들이 각각의 요소별로 어떤 것들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왼쪽에 있는 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노비스 유저랑 어드밴스드 유저가 서로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비스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너럴한 것들이 좋고 그리고 바로바로 내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고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이제 어드밴스드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 정보의 가치라던가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정보의 출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요인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요인들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저 인터페이스 이거는 이제 제가 실험을 했었던 것들인데 이게 왼쪽 원래과 오른쪽 원래에서 이렇게 차이점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 가능성,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래픽 디자인에서 보여주는 시안들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메뉴 구조들 같은 경우도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들을 바로 퀵하게 받아봐야 되는지를 조금 가볍게 리서치를 해서 그것들을 작업물에 반영을 해서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얻은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발견 가능성,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들이 기능이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됐고 그리고 최대한 어떤 학습 용이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학습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빨리빨리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가 생각하는 사용성이나 유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성과 유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순간 이제 사용자들이 초기 신뢰라거나 그리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겠다 하는 인텐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요인 같은 것들을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설계했다, 뭐 어느 정도 뭐 워크플로우가 나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에서 이제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지 그리고 그 경험들은 인터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 제가 최근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블록체인 맛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서비스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사용자들의 뭐 비헤비어나 어떤 특성은 뭘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것들은 여기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탈중앙화라는 그 되게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어떤 토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에 좀 참여해 가지고 서비스들이 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티의 존재입니다. 디스코드가 이전에는 되게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만 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정말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중화의 중점에는 사실 다오라거나 그런 뭔가 블록체인 서비스들의 영향이 저는 되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서비스 안에서 보여져 왔었던 어떤 소셜라이징과는 되게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서비스에서는 그 커뮤니티라는 존재가 사실 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제 오픈을 할 때도 이전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오픈을 하고 광고를 태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다가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딜리버리가 사용자들 그 커뮤니티를 먼저 모으고 그 안에서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순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전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이 조금 더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유저들의 권한이 조금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고를 떠나서 서비스 제공할 사람들을 먼저 모아놓고 커뮤니티를 먼저 구성을 해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비스 내 보상 구조 같은 건데 이제 D앱을 뭔가 설명을 할 때 사실 되게 빠질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상 구조일 것 같아요. 그게 뭐 경제적인 보상이냐, 뭐 어떤 보상이냐를 다 떠나서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이 굉장히 드러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이런 가치를 줄게가 이전에는 기능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 기능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보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랜딩 페이지 같은 데서 뭐 우리 서비스는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이런 컨텐츠도 제공하고 당신이 원하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라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써놨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페이지들 들어가 보면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토큰을 발행할 건데 이 토큰이 너한테 어떤 명확한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이전의 서비스들과는 다른 형태로 흘러가는 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맛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블록체인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특정 지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탈중앙화라는 그 컨셉 아래에서 이제 사용자의 권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사용자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사용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의 존재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사용자들에게 어떤 명확한 경제적인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전까지 블록체인 서비스들의 어떤 UX 연구라거나 UX 설계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D앱을 어떻게 일반 서비스처럼 제공해 줄 수 있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서비스가 주는 그런 경험들과 거의 동일하게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서비스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사용자 경험 설계의 주요 어떤 방향이라던가 목표였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서비스에서도 그러면 반대로 블록체인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그래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있는 순간 너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탈중앙화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일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으면 그 어떤 정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뭔가 중앙화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서비스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특성들,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야 탈중앙화된 경험을 적당히 주면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블록체인 라이크 서비스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해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